안녕하십니까. 정상TV 윤정상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해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전야부터 오늘까지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12월 25일 방송하는 주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백범 김구 주석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는 가히 격변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백범 김구 주석은 무장 항쟁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백이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주석의 역사적인 평가, 그것도 우파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한번 저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백범 김구 주석에 관한 평가를 하고 싶은가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한 곳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이지만,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우파 시민 입장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우파 애국 인사들이 모범이라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신민회를 조직해서 항일,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광복은 김구 주석의 무장 항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명한 역사적 평가에서 미국이 원폭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군의 승리, 미국의 히로시마 등 세계 도시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았다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처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력, 그것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광복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독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이라든가 동상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득세하고 언론 방송에서 득세하고 정교조가 조직적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에 대한 평가는 높이 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가 한쪽에 치우쳤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아들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좌파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백범 김구 주석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명백한 차이점이 해방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해방 후에 자유민주적 헌법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헌법상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헌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제대로 된 자유와 정의, 행복, 그리고 정확한 자본주의 헌법을 틀을 만들기에 많이 벅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눈부신 업적에 비하면 김구 주석은 김일성과 평양에서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마치 김일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식자층에서는 김구 주석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구 주석은 안두희의 총탄에 서거를 했습니다. 안두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격변의 시대에 김구 주석의 행동은 많은 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김일성을 만나 마치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했던 것처럼 인정하는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의 가장 명백한 차이점이 6.25 전쟁 당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미 안보 공동조약을 맺음으로써 16개 유엔국 참전으로 김일성 공산당을 남침을 저지했다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지도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3대 독재자 김정은의 치하에서 지금 북한과 같이 삼시 세끼도 못 먹고 피죽만 먹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은 가히 상상 이상입니다. 그분의 해박한 지식과 달통한 영어 능력,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건국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평가절하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많은 시민들, 결국 들고 일어나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을 세운 진정한 건국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매스컴과 학교 교육,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매정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우친 좌파적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인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혁혁한 자유에 대한 투쟁, 그 혁혁한 지도력, 그 엄청난 열정은 옆에서 보면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살벌한 남북 이념 대치, 그 상황에서 김일성의 6.25 남침에 대해서 남침 저지를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앙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현 충안의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라고 비문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같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 빨리 출연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야말로 지금의 혼돈과 억압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도력,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TV 회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업에 더 열심히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두 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 두 분의 심장, 그 두 분의 뛰어난 지혜, 그 두 분의 뛰어난 열정, 우리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모두 본받고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정상TV를 마칩니다. 많은 구독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